어제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선출직 한인 정치인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본선거에서 한인 시의원 후보 4명 전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KBN 주최 오동관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의 강연회가 어제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이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경쟁자인 미트 럼니 공화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4년 전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고지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강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결과는 비교적 큰 차이로 오바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젯밤 진행된 개표 초반 롬니 후보의 한때 뒤지기도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꾸준히 앞서가며 전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위스콘신주와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 외에도 북동부와 중북부 지역 그리고 5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롬니 후보는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오하이오와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중부 경합주 경쟁에서 밀리면서 패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롬니 후보는 206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에서도 롬니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재선이 확정된 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그것이 우리가 선거운동을 한 방식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라며 감사하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And we remain more than a collection of red states and blue states. We are and forever will b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보스턴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d I pray that the president will be successful in guiding our nation. KBN 뉴스 강원영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한인 정치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인들의 염원이었던 한인 정치인 탄생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최초의 선출직 한인 정치인 랑킴.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랑킴 후보는 공화당 필립 짐 후보를 누르고 뉴욕주에서 한인 정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 거를 많이 나온 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저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플러싱 금강산에서 가진 축하 당선 파티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김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랑킴뿐이 아니고 더 많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고 미 주류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류 우리 한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랑킴이 같은 정치인이 나서서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은 발전과 미 주류 사회에 변화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김 후보 당선의 숨은 주역에는 김 후보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김 후보의 아버지 김서준 씨는 랑킴의 당선은 한인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일이라며 한인 사회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너를 도와줘도 부끄럽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참 좋은 정치를 좀 해줬으면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모범적인 진말따나 모범적인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했던 공화당 제이디 김 후보는 7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을 상대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뉴욕주 연방하원 6선거구에 도전한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은 미 동부 최초의 아시안 연방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치러진 본선거에서 한인 시의원 후보 4명 전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교육위원은 7명이 도전해 3명이 당선됐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저지 본선거에서 3년 임기의 시의원에 출마한 팰리세이즈 파크의 이종철 후보, 레오니아 박익성 후보, 우드클립 레이크 진배 후보, 리츠필드 데니스 심 후보 등 한인 후보 4명이 모두 승리해 한인 사회에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종철 후보는 총 1,843표로 1위에 당선됐으며 3선 의원이 됐습니다. 데니스 심 후보도 한인 정치인 배출이라는 리츠필드 한인 사회에 오랜 염원을 이루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당초 8명이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인 후보 가운데 리버베일 학군의 현역 위원 데이빗 문이 한인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한인 교육위원은 7명이 출마했습니다. 이 중 포트리에서 재선에 나선 존방 후보가 낙선했고 초선에 도전한 에스더한 실버 후보는 당선됐으며 클로스터에서 출마한 마리아 김 후보와 리버레지의 심규창 후보가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청와대 대변인과 언론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오동관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가 어제 저녁 뉴욕에서 특별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KBN이 주최한 강연회 소식 주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 외교통상부 이동관 특임대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12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본방송 KBN의 초청으로 이뤄진 강연회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책과 한미 관계를 주제로 1시간에 걸친 특강과 30여 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동관 대사는 강연에서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만이 성장을 지속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수치로 하면 평균 3.1%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평균 성장률 이거와 비교해 보면 2.7%. 그러니까 어쨌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3.1%라고 하는 성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한 거다. 이 대사는 현재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 임기 초만 해도 그러니까 북에서 무슨 저희한테 쉽게 얘기하면 통지를 할 때 만나자 이런 적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일방적으로 전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의제와 의제로 우리가 규칙과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보자 하니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당사자를 규칙에서 내보내주기 바란다. 이 대사는 정부의 돈독한 한미 관계를 설명하며 미주 한인 동포의 역할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원칙 있는 그런 대북 정책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동포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이명박 정부에서 해오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그 이동관 특임대사께서 이명박 정부의 그 통일 정책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해왔던 거를 리뷰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제가 몰랐던 거 많은 인포메이션 받고. 이동관 대사는 어제 강연에 앞서 본 방송을 찾아 특집 대담 KBN 파워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천안함 격침이니 연평도 40분간 특집으로 진행되는 파워 인터뷰 이동관 대사편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아직도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전력이 차단되거나 피해 복구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뉴욕 한인회와 KCS,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생긴 피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단체들은 오늘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정말 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각 한인단체들과 연계 구호물자와 건물 시설 등 피해 복구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는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한라인을 운영 중이며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측도 한인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 오늘 오전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회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호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영사관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 은행장 긴급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은행장들께서 우리 동포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에 있어서 수수료 인하라든지 보증금 인하 등등의 혜택을 제공해 주시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고, 한편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오는 9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서비스에는 연방재난관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청 대행과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업체가 융자받을 수 있는 상담 등 피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상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샌디 피해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위에 이어 도난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전된 틈을 탄 빈집 터리범들은 주택과 가게 등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샌디가 지나간 지난달 29일부터 약 일주일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줄어든 반면 빈집털이는 지난해에 비해 3%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백구경찰서에서도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밤만 되면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빈집털이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 인력이 주요 대란으로 주유소에 투입되면서 순찰 경찰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샌디 피해가 극심했던 맨해튼 로우이스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빈집털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문, 화장실 문 등 모든 문을 잠글 것과 신문 등 우편물이 쌓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대선 재외선거 등록자 중 약 75%가 뉴욕 총영사관과 20마일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젊은 층이 60%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2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뉴욕일은 한인 유권자의 74%가 제18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대 대선 재외선거 등록자 1992명 중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과 20마일 이내 거주하는 유권자는 모두 8,140명, 전체 유권자의 74.1%를 차지합니다. 20에서 30마일 미만 거리 거주자는 907명으로 나타나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뉴욕 총영사관에서 30마일 이내 거주자의 재외선거 등록률은 82.4%입니다. 주별로 보면 뉴욕이 54.6%, 뉴저지 35.7%로 뉴욕과 뉴저지 주민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이 선거 등록을 마친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40에서 50세가 16.7%, 50에서 60세가 6.9%, 70세 이상이 5.1%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부터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주립대 산하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 유학생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에서 2011학년도 기준 뉴욕 주립대학 산하 64개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 출신 유학생은 2,900명으로 전체 해외 출신 유학생의 14.4%입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출신 유학생이 3,690명, 한국 유학생이 2,900명, 인도 2,520명, 그리고 싱가포르 1,230명에 이어 일본이 720명이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전체 등록생은 47만 1,200명이며 이 중 아시아는 전체의 5%인 2만 1,280명입니다. 아시안 학부생은 전체의 4%, 대학원생이 6%, 아시안 교직원은 3,650명으로 전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뉴욕 주립대학의 아시안 등록생은 타인종보다 졸업률과 등록 유지율은 높았으나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타인종과 비슷하거나 일부는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뉴욕 주립대학 순위가 뉴욕주 경제 회복의 주역이 되겠다며 선포한 파워 오브 순위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교회 벽에 낙서를 막으려던 교회 직원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에게 $5만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LA 경찰국은 베벌리와 리노 스트릿의 히스패닉계 교회 앞에서 이 교회 집사를 살해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 오고 가는 한인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이 책가방의 무게 때문에 요통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과서와 학용품, 과제물 등으로 한가득인 책가방. 작은 몸집에 비해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무리가 없을까요? About a third of the children experience back pain, and majority of them attribute their back pain to their backpacks. And studies have found that those students that carry heavier backpacks tend to complain more about back pain. 작년 미국에서 책가방으로 인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는 무려 7,000명. 무거운 책가방은 관절과 인대에 압력을 가해 어깨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척추 기형을 일으킵니다. Carrying heavy loads could cause more compression through the discs, can cause change in alignment of the lumbar spine while you're carrying the load, and perhaps muscle fatigue that can cause back pain. 척추의 부담을 줄이려면 책가방 무게가 아이 몸무게의 10에서 15%를 넘어선 안 됩니다. 또 가방끈을 너무 짧게 매면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너무 길게 매면 허리에 무리가 가므로 끈 길이를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She has adjusted out, it's way too low. The weight of the backpack should never be any lower than the waistline. So the straps need to be adjusted so the backpack fits high up on her shoulders.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쳐 매는 것은 금물. 가방을 쌀 땐 무거운 것을 안쪽에, 가벼운 것을 바깥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The shoulder straps need to be two of them, not just one, and also they need to be wide and padded. That will also help redistribute the load evenly across the child's back and not have the effect of 10 pounds pulling back on their shoulders then. 부모들은 자녀의 책가방 무게를 매일 점검하고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세가 구부정하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라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비영리 단체 등에 구호 지원금 $100,000를 기부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경윤 사무총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지원을 목표로 창립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샌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기금 조성에 동참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랜드 터널이 허리케인 샌디로 폐쇄된 지 열흘 만에 전면 재개통됩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오전 5시부터 홀랜드 터널의 양방향 모두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이 9만 1,000여 대에 이르는 홀랜드 터널이 재개통되면서 뉴욕과 뉴저지의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다소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점차 인감 도장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12월 1일부터 한국 내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시 인감 대신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읍, 면, 동 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인존스 대학 중국계 여교수 세실리아 장이 퀸즈 자메이카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장 교수는 2010년 학교 발전기금 1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개인 빨래와 각종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의혹이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토록 바라던 노역주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했습니다. 노역주에서 한인 정치인이 탄생한 것은 한인 이민사 처음이자 한인이 정치에 도전한 지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룬 것이라 이번 노역조 하원의원에 당선된 논김의 정계 진출은 우리 한인 이민사에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부 최초로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에 중국계 그레이스 맹이 당선되면서 기쁨은 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이스 맹 의원은 한인 동포 치과 의사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여성으로 한인 동포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쁨이 2배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4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교육위원이 탄생하는 쾌거를 이뤄 노역과 뉴저지의 한인 동포 사이의 정치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론김 당선자와 함께 2명의 한인 정치인이 배출되기를 바랬습니다만 노역조 상원의원에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 출신 제이디 김 후보가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만여 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차기 선거에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김창준 연방하원의원 이후 아직까지 연방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다가 어바인시장을 지내고 있는 강석 씨가 출마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아쉬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역사적인 변화는 노역조 한인 정치인 탄생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사실입니다. 지난 4년 전에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미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더니 또다시 재선에 당선되면서 흑인 대통령이 연임하는 역사적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박빙과 접전으로 예측을 불허한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4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으로 미국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미국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광범위한 물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국방을 비롯해서 외교와 경제, 보건의료, 경제, 이민 정책에서도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경제 회복 타개에 많은 무게를 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포괄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되면 임기 첫 해에 이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서 이민 개혁안이 성사될 전망이 아주 높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죠. 한인 정치인 탄생도 그동안 말로만 외쳤던 메아리가 이젠 현실적인 정치력 신장으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이번 미국의 선거는 한인 사이에 커다란 변화와 의미를 안겨준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뉴욕, 뉴저지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반가운 아이들과 걱정이 앞서는 어른들의 모습이 교차했는데요.
내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의 구름과 함께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차차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